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고의 시청자, 역전의 용사들 보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좀 오두방정을 떨려하다가 하도 오두방정 떨면 안 된다 소리를 들어가지고 조금 갑자기 또 자제하느라고 약간 텐션이 좀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네, 저와 함께 오두방정 떨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우선 제 옆에 계시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 네, 그리고 나날이 또 미모가 그냥 좋아지고 있는 우리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와. 저혈압 인쇄입니다. 점점 어려지고 계셔요. 저혈압입니다. 그래요? 혈압이 낮아지는 만큼.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김종학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 박사님도 머리 이렇게 시원하게 이발하셨나봐요. 엄청 젊어지셨어요. 요즘 좋은 일 있으세요? 오늘 뭔 일이 이렇게 덕담을?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나 지금 머리가 좀 아플 뿐이야. 저도 고혈압입니다. 아니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요즘 그 연휴가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일단 몰랐다. 나는 정말 뭐 했는지 너무 갑작스럽게 궁금해진다. 두 번째, 그냥 스스로 즐겁게 살지 않으면은 이 세상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한번 우리 셋이서 네 명이서 한번 즐겁게 우리 시청자들하고 또 한번 지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역전용사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야 됩니다. 고정진행자가 되시고 난 다음에 좀 더 이 소속감이나 책임감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건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역전용사들이 개편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 내용도 좀 탈바꿈을 하고요. 6시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 8시 동시간에 너무 힘들어서 워낙 경쟁자들이 세가지고요. 뉴스 그냥 쫙 깔려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사실 뉴스를 잘 안 봐서 몰랐는데 6시는 또 종편하고 붙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6시에 이렇게 마땅한 종편이 또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또 안 되면 바꿉니다. 아니, 쭉 하나 시간을 아예 그냥 스픽스가 딱 자리를 잡아서 원래 아무도 못 건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또 이렇게 진보 유튜버들이 이렇게 시청자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또 이 살아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으로 정계환 대표가 또 열심히 또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그럼 겸공, 매불, 역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3대 산맥을 만들어서. 네. 여러분 아셨죠? 절대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6시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나는 이 사람 미친 것 같아요. 김이나라고 하는 창원시 의원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가 말도 안 되는 이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유언비어? 이런 거 좀 퍼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주당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다음 주 이제 국감 시작하면서 나가냐 안 나가냐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들이 많았는데 원래 김현지 실장은 나가겠다고 했는데 국회에서 나가지 마라. 괜히 정쟁만 유발하는 것 같다. 이런 민주당의 결단이 있었다고 해요. 우리 임세훈 소장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비서관이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비서실장 뒤에 배석해서 비서실장이 전반적인 실무에 대해서 뭐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때 부가적으로 이제 나와서 설명을 했던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비서관이 모두가 나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청와대에 있었지만 한 번도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만 나가는 건데 애초에 국민의힘은 그냥 이 사람 딱 타겟으로 정한 거죠. 김현지 실장? 이 사람 뭐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만사현통이라던데 우리가 한번 긁어볼까라는 그 애초에 시작 자체가 그 나쁜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당시 이제 총무비서관이었으니까 그 청와대 살림에 있어서 무언가 뭐 문제점이 있다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했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리고 집권한 지 이제 100일 좀 지난 정권에서 인수위도 없이 시작했는데 총무비서관이 처음부터 무슨 살림을 초반부터 막 나쁘게 할 일이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싸질러 놓은 거 처리하기만 해도 바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 있게 시작한 증인 신청이었기 때문에 나가서 괜히 또 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때 너 어디 있었니? 뭐 말도 안 되는 이 국정감사와 상관없는 문제로 이 국정감사를 국정감사가 아니라 그냥 사람을 딱 타겟 지어진 정쟁으로 몰아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은 그럼 우리가 이용당할 이유가 있냐 그런 이유로 처음에는 방어를 한 것이죠. 네.
김성환 평론가님,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나와라. 원래 총무비서관한테 나오는 거였는데 그냥 보직까지 바꿔가면서 일부러 안 나오는 거는 뭔가 껄끄러운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항상 이랬다 저랬다는데 아 그래요? 네, 특권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얘기했다가 특권 거부했다가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네. 뭐 어디에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비슷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누가 잘못했어요. 한 대 때렸어. 때렸는데 아무 말 안 해. 기분 나쁘면 더 때려. 더 열받아. 자기가 스스로 막 업대. 그다음에 미치광이 돼가는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자기 네, 스스로 화가 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가 폭발하는 뭐 그런 사람들 같아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나오라 그랬다가 나오라고 하는데 왜 나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이유는 없어. 그냥 너가 뭔가 한 것 같으니까 나와. 그런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금거리에서 계속 성남시장 시절부터 보좌했다고 하니 그때 거부터 시작해서 다 긁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 흠집내겠다 이런 의도로 부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의도가 이제 명확해져 가니까 이제 네. 나오려고 했다가도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거 봐. 안 나올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가 발전을 해가면서 지금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못 나올 이유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근데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왜 나와야 하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네. 이해할 수 없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6개 상임위원회에 부른다고 한 순간 못 나간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이게 운영위 정도는 여야 합으로 증인 채택이 되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국민의힘에서 6개 상임위에서 몽땅 나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진짜 공격을 위한 공격으로 사실 이 사람을 타겟팅했다. 게다가 사실은 겉으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타겟팅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판단인 것 같은데 김종욱 박사님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 문제를 우리가 뭐 논쟁을 해야 될 사안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오늘 이 주제로 나왔던 거 이제 김민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인간. 네. 말씀하신 이재명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부속실장을 공격하는 방식, 그것도 아주 예를 들면 저속하기 그지없는 용어 SNS에 글을 올리는 것들은 끊임없이 공격할 내용과 대상이 만만치 않으니까 가장 측근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의 공격을 통해서 야당 또는 지지층들을 결집하려고 하는 의도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의도에 우리들이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반에 그냥 한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나가서 총무비서관이니까 그래 니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면 오히려 그것이 저희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할 사안이 아니다. 명백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총무비서관이라고 하면 총무비서관에 맞는 질문을 해주시면 전 답변하겠다. 하지만 그 외의 질문 자체는 그 당시만 하다 한 2달 일한 거 아니에요? 2달 일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좀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소장님 말씀처럼 아마도 정쟁화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거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긴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좀 전격적으로 한번 들이받고 싸웠으면 거기서 그 이후에는 좀 제가 볼 때는 불러더라도 안 가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요. 그때는 네. 명분이 있잖아요. 니들 한 집 봐. 나 불러가지고 뭐 했어? 맨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있고 정부 공격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뭐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들도.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말했대요. 운영이 국감에 나가면은 왜 다른 데는 또 안 나오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불러댈 것이고 결론적으로 그거는 김현지 개인에 대한 공세가 아니고 대통령에 대한 공세가 될 것인데 그걸 굳이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합당한 이유가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합당한 이유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좀 전에 이제 우리 김종욱 박사가 말씀하셨듯이 김민아라고 하는 이 창원시 의원 예전에도 막말해가지고 한바탕 큰 난리가 났었던 사람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김민아 1099라는 저게 페이스북인가요? 저의 스레드군요. 예, 스레드에 이제 자기가 글을 썼는데 김현지와는 아무래도 경제 공동체 같죠? 그렇지 않고서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 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하지 않은 가능할까요? 예를 들자면 자식을 낳는 사이가 아니면 안 그래요? 저는 못 믿어올 것 같은데 진짜 궁금 이렇게 써놨어요. 완전 미친 것 같은데 저런 말을 어떻게 저렇게 쓰죠? 게다가
저런 말에 걸맞는 또 사진 이상한 사진들이 막 합성돼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이 정치권에서도 금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금도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정쟁이고 여당 야당이 있고 아무리 우리가 치열하게 싸움이 붙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은 있는 거예요. 선이. 건드리지 말아야 선. 대부분이 가족이거든요. 특히나 자녀에 대한 문제는 자녀가 예를 들어 학폭 문제의 가해자다거나 이러지 않고서는 자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자녀 갖고는 학폭에 있는 가해자 말고는 안 건드리는 것 그렇죠. 같은 똑같은 건데 이거는 무슨 저거는 유언비어가 아니라요. 그냥 입에다가 오물을 그냥 막 배척하는 거거든요. 좀 너무 기가 막히고 이 사람의 DNA는 원래 막말이 전문입니다. 예전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게 시체팔이라고 모욕을 해서 1억 5천만 원 배상과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까지도 받았어요. 왜 선고유예를 받아? 이 사람은 선고유예는 진짜 그렇죠. 약한 건데. 약한 아, 거죠. 그러니까 네. 이 막말, 이 DNA가 막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입에 그냥 걸레를 묻고 더한 거 그냥 입에 배설물을 물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얼마 전에 뭐 세종시대 이야기하고 조선시대도 이야기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 과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이 천륜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 생각해서 타인의 자녀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태형이나 귀양을 보내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게 저게 무슨 자식을 낳는 사예요? 아, 저는 제가 입이 더러워가지고 이게 말을 못 하겠어요. 이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명예훼손 한준호 의원이 모욕죄. 고발했죠? 네, 고발 전 당연히 해야 되고요. 지금 공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공직을 그동안 해왔고 그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기간 동안 도왔다는 게 그렇게 큰 죄가 되고 저렇게 자녀까지 모독을 받아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 이게 본인은 한 게 뭐가 있어서 예를 들어 김건희 씨처럼 어디 가서 디올백을 받았다던가 어디 가서 순방 때 쇼핑을 했다던가 공천 개입을 했다던가 무슨 그런 뭐 땅이 자기 땅이 고속도로 휘게는 행했다던가 이런 일을 하지 않고서 그냥 김현지 실장 같은 경우는 그냥 묵묵히 비서로서의 역할을 한 거 말고는 네.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모독받을 일인지 제가 너무 화가 납니다. 맞습니다. 김민아 씨는 2022년 12월에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다가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막말을 올렸다가 자진 사퇴 요구를 받기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에서 손해배상 해주라라고 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했고 또 형사 기소가 돼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정신을 또 못 차리고 이와 같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막말을 했는데 결국 지금 현재로서는 이 해당 게시물은 삭제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는 국민의힘이 문제예요. 근데 창원시 의회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제명시켜버려야 되는 그래야 건데 되죠, 당연히. 맞아요. 창원시가 국민의힘이 많으니까 그냥 출석 정지 30일만 하고 끝내버리니까 그래 이 정도 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손방망이처럼 치니까 왜 선고를 해준 이런 얘기하면 뭐 내가 약간의 부담은 되겠지만 정치적으로 자기의 위상은 올라가는 상황을 국민의힘이 만들었다. 그리고 이런 구조의 문화가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태원 참사 관련 가족들한테 자식 상사한다는 얘기를 할 수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그런 정치인이 존재한다라고 자체가 공당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야 되는데 그 당은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인간들이 계속 좀비처럼 살아남아서 때만 되면 저런 발언들을 해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쓱 넘어가면 또 넘어갈 겁니다. 네. 그 이태원 당시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슬쩍 자기 탈당했다가 조치 아무런 조치 안 나고 끝나는 거고 스레드 삭제한 게 아니에요. 본인 말에 의하면 스레드를 삭제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레드를 쓴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하다가 그냥 지워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나쁘다. 더 나쁘네 잘못 인정 안 진짜. 한다. 자식들을 나눈 사이가 아니면 이걸 내가 반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기술적으로 잘 몰라가지고 삭제가 된 거야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 발언은 유효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미친 인간이죠. 이 정도 오, 상황. 기사에는 삭제했다고 나왔는데 기사를 그런 거 고쳐야 되겠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죠. 지금 있었고. 그러니까, 황당하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뿌리를 뽑지 않으면 그 뿌리에서 잔가지가 나가지고 별의별 잡종의 인간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인간들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대접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러더라? 요번에 무슨 뭐 원내 뭐 수석 뭐 부대표인가요? 네. 뭐 중국인에 대해서 뭐 의료, 부동산, 그 3대에 대해서는 김은혜. 네, 김은혜 뭐 그걸 금지하는 법안을 갖다가 이번 정기국회 내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면 네. 이 정도 상황이 유럽 같으면 야 우리 극우 정당이야, 우린 그 길 갈 거야, 우리는 인종주의적으로 중국이라는 인종들을 싫어해.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참 제가 볼 때는 되게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맞습니다.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만요. 지금 KBS를 비롯해서 많은 언론사에서 이 김민아 씨가 해당 글을 삭제했다라고 써 있어서 만약에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성해서 삭제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또 이런 얘기도 썼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네요. 추석 연휴 내내 시끄러운데 김현지를 궁금해하면 왜 안 돼요? 이런 글을 또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자진 삭제한 건 아닌 가능성이 지금 높아 보입니다. 궁금해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것하고 도대체 경제공동체라는 얘기를 누가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서 역할을 오래 하면 경제공동체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 상황하고 똑같아요. 네. 자기가 이렇게 퍽 하고 때리고 때렸네? 맞을 짓을 했네? 그 다음부터 계속 업되는 거야, 자기가. 경제공동체에 갔지요? 그 다음에 경제공동체를 전제로 해. 그 다음 얘기를 쓸 때. 그러니까 수십 년이나 저런 경제공동체 관계라는 건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요? 네.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업혀가지고 거기다가 논리를 붙이고 난 다음에 그거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뭔가 사적인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야?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꼬리를 물고 자기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네. 자기가 다 얘기를 창조해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회로가 잘못된 사람인 거예요. 머리가 애초부터. 근데 저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뭐 이태원 참사 때 글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말했으니까 당연히 예전에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월호 때도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얘기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문을 글 올리는 원문을 얘기하면 진짜 경악스러울 정도예요. 이 사람 제가 볼 땐 남편이 있는지 자식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거나 자식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은 이런 네. 글 저는 못 쓸 것 같거든요. 그때 글 쓴 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유가족 기자회견 했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M이라는 자가 말본새가 뭐 저런가. 지 새끼를 2번 죽이는 저런 무지몽매한 애미가 다 있나. 자식 팔아 한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자식 앞세운 죄인이 양심이란 것이 있는가.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SNS에 또 글을 올렸는데 꽃같이 젊디 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2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제2의 세월호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렇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주 모범적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자식하고 관계나 자식들하고도 관계도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모범적으로 살아간다고 자기는 생각하겠죠. 근데 남들한테 대해서는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현지 비서관에 대해서도 뭐 자식 나눈 사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창원시 의회에서. 아이고. 창원 시민들이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창원시 의원들이, 국힘 의원들이 어떤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창원 시민들이 당장 가가지고 끌어내버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모욕당하는 기분이 들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정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좀 병원을 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정신 상태에 전 상당한 문제가 있고 굉장히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모든 사고방식이 이런 식이면요. 그게 아니면 본인들 사회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사회에 살고 있지 모르겠지만 본인들 사회에서는 피의자가 그 담당 검사랑 동거를 해도 괜찮고 그리고 그 피의자가 그 동거한 검사의 선배랑도 동거했고 이런 게 막 괜찮은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본인이 그 옆에서 비서 도와줬던 물심양면 도와줬던 비서가 단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식을 나눈 거 아니야라는 해괴망측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 사회에선 그게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토대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소위 말하면 진보 진영,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서는 네.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우리가 사람 대우는 적어도 해준다. 이런 경험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도 그냥 막 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런 쩌리도 안 되는 인간들이 이 법의 테두리라는 것을 굉장히 우습게 보고 이건 선을 넘어서 한참 말도 안 되는 궤변 혹은 뭐 막말, 뭐 오물 같은
남발하는 그 배설물을 발설하는 거기 때문에 이 법의 테두리라는 안에서는 적어도 회생 불가할 정도로 소위 말하면 가만두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 넘는 막말을 해서 이 김민아라는 사람이 얻는 게 뭘까요, 박사님? 뭐 지금 민주당이란다. 아유,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정치의 주류가 돼 있잖아요. 장동혁 같은 사람이 대표가 되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어떤 정치적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선이긴 합니다만 보궐선거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소위 윤 어게인과 유사한 용어들,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들, 그다음에 종교적인 본인의 신념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일교, 신천지 이런 것들 옹호하는 발언들 이런 걸 한 사람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는 상황. 그러면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정치적 발언을 할까요? 네. 당연히 통일교, 신천지, 구구적인 사람들의 발언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옹호했을 때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고 정치적인 입지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네. 그네에 팽배한 상황이고 제가 좀 확인했잖아요. 예를 들면 입당을 막 시키잖아요? 돈도 주잖아요? 그러면 정치 편하게 하는 게 방법이 뭡니까? 어디 돌아다니면서 국민들한테 인사표를 보고 있어요. 통일교 가서 그 권성동처럼 큰절 2번 하고 돈도 받고 뭐 이런 식의 정치를 하면 자기는 생명만 연장하면 되는 거겠죠. 전 이런 문화가 대단히 팽배하구나. 죄송한 네. 얘기지만 특히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문화가 좀 꽤 있는 게 아닌가? 그 특정한 정치인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 그래서 민주당이든 지금 국회 내에서 좀 이런 발언, 혐오 발언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가 혐오 발언을 하게 되면 형법상 가중처벌을 할 수 있게 좀 입법 조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솜방망이처럼 처벌하니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저는 공인이 이런 발언을 해도 정치를 할 수 있고 목민관을 할 수 있는 사회라면 이건 야만이에요. 네. 야만의 사회로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번 조치는 이번 조치대로 저희가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국회 내에서 이건 법률적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런 인간을 놓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분석하는 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자체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그거는 유권자들이 용인하지 않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속한 정당, 그 공당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사람은 정치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 네. 그걸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냥 뭉개고 넘어가 버리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가만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김민아 의원한테 제가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제가 역으로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아, 이름은 참 이쁘신데 참 생긴 대로 노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김민아 의원이 그럴 거예요. 아, 이거 성희롱이야. 라면서 펄쩍펄쩍 뛰겠죠?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걸 다른 여성한테 성희롱이 되거나 아니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이렇게 되물어 보고 싶어요. 네.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가가지고 김민아 의원한테 제가 당신이 생긴 대로 노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어요? 점잖게 얘기해 주시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는 폭력이나 모욕은 못 참아가지고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이 다른 사람은 막 뭉개고 모욕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 최소한 그거는 저작거리에서 그냥 술 마시면서 막 욕하는 그런 자리에서나 통용되는 거지 공인으로서 자기가 내뱉을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뭐 저작거리에서 저렇게 얘기해도 두드러 맞아요 사람들한테. 당연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뭐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예를 들면 이런 단어를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난데없이 툭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의학적으로는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시오패스. 공감력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칼로 찔러도 못 찔러요. 근데 그런 자들은 그걸 찔러요. 왜?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모르니까 저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저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이 정치하면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이미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피눈물을 한번 흘렸었고요. 네. 뭐 김민아 씨도 문제지만 사실은 지금 현중 정서를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원들 정말 문제입니다. 좀 전에 이제 얘기 나왔습니다만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 정책 수석 부대표 오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인의 의료, 선거, 부동산 등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2만 원도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00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는 중국인 사례도 있다. 뭐 왜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실제 민주당이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중국어로 플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나 이번 태영호 찍어주세요 한 사람은 국민의힘 사람이에요. 구로에서 플랜카드 쫙 붙이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중국 무비자 윤석열 정권 때는 좋아하고 자기가 지방에서 마치 뭔가 한 것처럼 끌어다 쓰더니 이제는 또 뭐 그때는 그게 아니었다는 등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의 중국 무비자 입국 정책에 대한 거짓 선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습니다. 맹부의 촬영 시점을 물어보면 고발하고 중국인 무비자 정책을 비판해도 고발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고발 자판기입니까? 이런 고발 협박은 저에게는 안 통합니다. 물러서지 않고 맞고발하겠습니다. 지금 주진 의원이 사실은 좀 요즘에 너무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해서 얻는 게 뭡니까? 왜 저럽니까 저분은? 똑같은 거겠죠. 동일한 효과인데 저는 이거 주진우 이 사람은 자기가 지난 겨울에 한 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12월 27일 날 기사 보니까 내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크루즈 선사를 통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져 관광이 확대되고 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자기가 본인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또 저따구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활용해서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윤석열 정부가 이미 작년에 법무부에서 내년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 이후에는 개별 관광객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 진해 정부에서 한 거거든요. 지입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총리가 8월에 직접 발표한 거지 왜 윤석열 정부 핑계를 대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뭔 핑계 법무부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리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 무비자, 크루즈, 야 니네들 많이 들어오면 우리 부산 경제 좋아질 거야 라고 유권자한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때 무비자는 경제 효과가 있고 지금 무비자는 경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우리 국민들 시사인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재명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의 더블 이상, 2배 이상 더 신뢰할 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정도의 상황이 되면 상식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것을 용인하고 네. 더 잘해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말 스스로 자기의 혀를 자르는 것 같은 발언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 검사들은 진짜 제가 볼 때 정치 국회의원 시키면 안 되겠다. 검사들 저는 제가 보면 주진우 의원 자꾸 보면은요 네. 유치원에서 데리고 온 아이 같아 보여가지고 제 눈에는 그러니까 한번 고생도 하지도 않고 그냥 돈 많은 집안에서 아주 곱게 자랐는데 내가 다른데 그냥 금방 물이 들어가 버려가지고 자기가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네. 정치적 체급이 이렇게 하니까 자꾸 또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잘한다고 누가 또 박수 쳐주는 사람이 있으니 업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주진우 의원이 지금 반박을 하잖아요. 네. 자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크루즈 관광객 무비자를 얘기했던 거다. 달라 그게? 그러니까 거기 다른 사실관계가 기분이네.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해운대구가 아유, 지역구니까 네. 지역 선사 관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법무부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번 정부 정책에 반영이 된 거다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고 다녔어요. 맞아요. 크루즈 선사 문제. 제가 이걸 쭉 AI한테 물어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은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집권하고 2023년부터 내수가 막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지율도 안 좋고 하니까 내수를 촉진해야 된다고 막 내수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수 진작 종합 대책을 2022년 3월 27일 날 발표를 해요. 거기에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없어졌고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할 때 편의 좀 봐줘야겠다 이러면서 비자 제도 개선, 항공편, 증편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관광산업을 육성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무비자 입국 대상이 확대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중국인 스탑오버 환승객들도 새롭게 무비자 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스탑오버는 24시간 내 환승하는 레이오버하고 달리 여러 날 동안 경유지에 체류하는 걸 말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가 우리 항공편으로 국내편을 환승해가지고 가면 거기서 한 5일 이상 체류를 해도
무비자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 거예요. 일단 거기서 틈을 이렇게 열어준 거예요. 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덕수 관한대행 체제에서 작년 12월에 네. 그때 중국인 크루즈 그 단체 관광객 그 주진우가 자기 작품이라고 자랑한 네, 거 자랑하고 다녔죠.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네. 최상목이 3월 20일 날 그때 이제 권한대행하고 그럴 때 무비자 입국 한시 도입을 3분기 중으로 시행한다고 공식 발표를 해요. 이재명 정부는 6월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요. 3월에 들어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발표를 한 게 작년 11월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하도록 먼저 그냥 선제 조치를 취해버렸어요. 그렇죠. 거기에 호응 조치를 우리가 한다. 그리고 에이펙 회의도 열릴 예정이고 하니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네. 올해 방한 관광객이 1,850만 명을 유치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은 536만 명을 끌어오겠다. 이것까지 거기 발표를 해서 넣어줘요. 최상목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미 3월 달에. 네네네. 그렇게 한 거를 그 김민석 총리가 구체화시켜서 중국이 관광객 단체 관광객 무비자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그냥 마지막에 마침표 하나만 찍은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자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재명 정부 때 다 했다고 이렇게 지금 바닥바닥 우리 주진우 어린아이가 우기고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기고 안 우기고를 떠나가지고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면 하는 것에 맞지 않습니까? 실제 와가지고 중국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물건 엄청나게 많이 사고 관광에서 훨씬 더 좋아졌다 그러던데.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 좋아요. 근데 네. 뭐 협중 그게 뭐 없었던 일은 아니니까 계속 국민의힘이 조장하는 거죠. 네, 예전에는 조장을 하고 있죠. 네, 북한을 주적으로 딱 대상한 다음에 뭐만 하면 야 북한 가라 종북이다 이런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협중 정서로 가는데 아니 중국 우리나라 교역국 아니에요? 아니 저는 북한에 대해서 하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거기는 우리가 교역하는 국가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사실상의 주적 국가로 보여지니까. 근데 중국은 교역 국가입니다. 교역 국가이고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중국과 무역에서 벌이를 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대기업들 본인들이 좋아하는 대기업들도 중국에서 물건 팔고 네. 또 싼 원자재 수입해서 우리가 또 제공해서 팔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따지고 보면은 가장 많은 그 수출이 무역을 하고 있는 국가고 실제로 명목 GDP의 약 14% 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럼 이 GDP 14% 어디서 벌어올 건데요? 그렇죠. 여기서 주적화해버리면 다 적국 만들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랑 무역해서 어디서 수출하고 어디서 돈을 벌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준대 실질적으로 수출 아니면 관광 이 사실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는 대중 수출에서 굉장히 흑자를 계속해서 얻어왔고 그렇죠. 이로 인한 외화 유입은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몇십 배, 몇백 배 많잖아요. 그런 인구 중에 몇 %만 우리 한국에 그 관광을 와도 뭐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그럼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홍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피부과나 성형외과가 전부 다 중국말을 써 있어요. 그만큼 의료 쇼핑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화장품 전부 다 중국 사람 다 사갑니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은 당신들 우리나라 오지 마세요. 협중 정서가 극한에 달해 있으니까 우리나라 오면 위험합니다. 이런 알람 보내야 됩니까? 네. 그럼 나라를 위한 거예요. 그게 과연 국민의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 주진우랑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일본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 중국 관광객들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진짜 엄청나게 물품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아니, 거기 인구가 얼마입니까? 우리가 지금 관광 산업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부가가치가 많은 산업이고 특히 우리 K컬처잖아요. 네. K컬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와서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느낄 것도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게 해서 더 많이 오게 해서 명동에 있는 상권 살아날 것이고 네. 부산도 지금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뭐 그러면 주진우 의원 말대로라면 부산에는 중국 사람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더 골 때리는 것 박근혜 대통령 열병식 갔잖아요 중국에. 네. 그다음에 2022년 1월달에 그 당 지금 최고위원으로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얘기가 재밌어요. 국민의힘과 중국 공산당은 자매 결연을 맺어서 20년 이상 지금 우당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이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빨리 출당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를 했었으면. 전 그리고 또 중국인들 윤석열 전 대통령 붙이기 싫지만 네. 그때 윤석열. 지지선언하고 다 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저희 국민의 민생을 무너뜨리고 국익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일단 일단 주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아니, 이 얘기 요거 하나만. 네. 그러니까 팩트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러니까 김은혜 의원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국민의 의원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됐든 뭐 지자체 선거에 나가려고 하는지 어쨌는지 계속 뭔가 이렇게 극우한테 호소하는 듯한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뭐 방지법 쇼핑 방지법 3대 쇼핑 방지법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중국인들 의료 쇼핑한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비난을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4월에 법을 바꿨죠. 중국인 무인 승차 방지법이 시행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중국인 상대 건강보험 재정 수지가 2023년 27억 원 적자였어요. 네. 엄청난 적자였네. 근데 지난해 55억 원 흑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도 몰라. 잘한 것도 내가 몰라. 했잖아. 자기네가 바꿨는데. 그래서 자기가 한 짓도 모르고요. 네. 중국인들이 무슨 아파트 많이 사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가격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미 다 나온 얘기예요.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지난해 1월에서 7월 사이에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부동산이 한 8천 건 조금 넘거든요. 중국인이 66% 정도를 차지해요. 그런데 대부분 가장 많이 집을 산 지역이 인천 부천, 영등포, 구로 이런 쪽이죠. 영등포,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서울 외 지역이 제일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시흥, 부천, 원미, 안산, 단원 뭐 이런 곳들에서 대부분 집을 샀고요. 이건 본인들이 생경으로 살려고 산 거예요. 산 거죠. 서울도 차이나타운이 위치한 세계자치구 구로, 금천, 영등포에 다 집중돼 있고요. 강남 상구하고 마용성에 집을 제일 많이 산 사람들은 미국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사람들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반미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네? 반미해야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사는 거 그러니까 괜찮은가 봐. 미국인들 괜찮은 거지. 자.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한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동포도 많이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샀는데 월세 받는다고 그러면 난리쳤죠. 중국 동포도 다 순혈주의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서 중국 동포 다 쫓아내고 그리고 중국인들 단기 체류자들 다 쫓아내고 우리 건보 흑자 만들고 네, 그런 나라로 살지 뭐.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아니 주진우 의원이 저렇게 네. 막 헛소리하는 거 보니까 뭐 전 두 가지로 생각되는데 간염약을 못 드셔가지고 피곤하시거나 아니 급성 간염이신데 술을 한잔 하셔가지고 숙취가 심하거나 둘 중 하나 같네요. 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안 되는데 야생화님께서 국회에서 보면은 최혁진 의원이 주진우 의원 옆에 앉아 있는데요. 최혁진 의원이 주진우 의원 얼굴에 침 튀기면서 이야기하는 거 보는 게 재밌어요. 열띠기 앞으로 계속 말씀하시길. 되게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계속 침을 튀기더라고요. 내가 물론 튀기시나?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 김은혜 의원은 이렇게 또 선수도 높으신 분이 그러시면 안 되고 바이든 날리면이나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사실관계 틀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실제 진짜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개월 살고 그 사람이 의료보험 자격을 가지게 되면 피부양자들이 그냥 쭉 늘어가지고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의료 혜택 받고 돌아가고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작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을 바꿔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해야만 되고 그런 걸로 이제 다 바꿨다고 하니까 본인들이 바꿔놓은 법을 지금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만 정신들 좀 차렸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국민도 외국에 나가서 그럼요. 체류하면은요 우리 국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돼요. 그래서 그거 상실되지 않기 위해서 기간 맞춰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국민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외국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쨌든 좀 정신 차리고 사실관계 입각한 얘기 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일교 한학자 이 통일교 총재가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국민의힘에 1억 4천만 원 상당의 쪼개기 후원 혐의도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제 같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펌을 통해서 또 이 구치소에서도 특혜를 지금 받고 있다, 뭐 이런 지금 논란까지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 로펌 통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개월 전 뒤돌아보시면 서울구치소에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그 당시에 뭐 방을 거래했던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제 윤석열이 머물고 있는 그 독방이
VIP실로 통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뒷돈을 줘서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혼거방에 있는 사람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시설이 열악한 독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당시에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했고, 그래서 근데 이게 시기가 맞물리다 보니까 이거 윤석열 특혜봐준 사람 조사한 거 아니야라고 갔지만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비리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련자 아마 지금 조사받고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러니까 돈으로 이게 일정 시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몇 천만 원씩 예.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 행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한학자 씨가 뭐 어느 정도 안 좋은 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안에서도 1등급 방, 2등급 방 이런 방이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또 연령이 있다 보니 편하게 지내려고 어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뭐 구속을 피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건 안 되니까 방이라도 좋게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그 일반인도 그렇게 시도했다가 네. 실제로 처벌받고 있는 것처럼 똑같이 저는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돈은 있고 화는 나고 자기는 너무 힘든 데서 못 살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비리가 지금 막 횡행하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더 중요한 거는 통일가 지금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학자가 구속된 거는 정원주 그 2인자라고 불리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 탓이다 이러면서 후계 구도가 지금 막 흔들리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왜냐하면 정원주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 비서실장이지만 사실상 2인자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성면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서로 간에 후계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 후계 갈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정리를 했던 당사자였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들들하고 싸울 때.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통일교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 한학자 총재가 구속된 거 보니까 통일교 신도나 주요 인사들이 바라볼 때는 저거 틀림없이 그 비서실장이 꼬질렀을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구속이 됐던 거야. 이런 식의 시각이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본인은 빠져나왔으니까. 네, 네. 구속이 안 됐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원 그러니까 총재 팔아가지고 자기 살았다. 뭐 이런 식의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한학자 총재는 어쨌든 구속이 됐고 실형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니 그러면 지금 통일교가 빈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참 어머님이 사라진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럼 후계 구도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비서실장은 버젓이 남아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견제해야 한다. 뭔가 공유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근데 통일교 용어는 제가 볼 때 이건 너무 입에 붙질 않아가지고 천의 축승자라고 있다 그래요. 손자들, 손주들. 손주들. 하늘에 예, 이 한학자 총재의 한학자 총재 장남, 원래 구도 후계를 넘겨주려고 했던 게 손자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들하고는 다 싸우고 막 재산 싸움 벌어지고 막 만신창이가 돼버렸잖아요. 우리 막내는 막 이 생츄어리라 그래가지고 총 들고 예배 보시고 막 난리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식들도. 그러니까 손자한테 줘야 되겠다. 이제 장남은 이제 사망했으니까. 예, 문효진 씨의 첫째, 둘째 아들 그 후계자를 천의 축승자라고 부른대요. 이미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지명을 했다 그래요. 그 천의 축승자하고 그다음에 참가정 사위 기대라고 하는 게 또 있대요. 그러니까 문효진, 문흥진의 가정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 네. 부인들이 또 있잖아요. 그 부인 가정까지 포함한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 두 아들의 처가까지 해서 그 처가와 지금 이제 한학자 총재 손자 네. 이 두 축을 통해 가지고 통일교를 앞으로 이끌어가게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에서 이 승계 싸움이 나버린 거예요 지금. 네. 근데 그런 사이에 이제 아직 비리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비리가 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고요. 이 사람들이 비대위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서실장 그룹을 우리가 못 믿겠어. 우리가 비대위 체제를 따로 꾸리자. 그래서 비대위 체제를 꾸려서 비대위에서 사전 보고용 문건을 만들었대요. 회의하기 전에. 네. 거기 보면 우리 총재님께서 차디찬 어머님이 차디찬 구치소에 계속 계실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계실 것 같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대책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대형 법무법인의 전직 교정국장 출신을 특별히 뭔가 이렇게 선을 닿아서 요청을 하면 구치소 내 근무자들을 통해서 이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네. 편의 사항이 지원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식사, 약 복용, 병원 치료 이런 생활 관련 민원을 이렇게 이 루트로 가다 이렇게 로비를 하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 그게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대형 로펌에 이제 고문 형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런 사람들 예, 모시잖아요.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정 국에 계시던 분들이 다 로펌마다 사실은 다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참 어머님은 이런 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홀리하신 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생의 길을 주신 건데 본인 말에 의하면 뭐 독생녀라는 거잖아요. 본인만 유일하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편의까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말 논리 자체가 말이 다 안 되는 내용들인 거고 대부분 후계 구도는요 누가 되냐면 이게 점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다 먹습니다. 결론적으로.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아들들 남아 있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다 외곽에 쫓겨났지만 따지고 보면 정원주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학자가 통일교를 다 장악을 했다고 합니다만 와이텐 같은 경우도 셋째인가요? 인수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셋째가 그랬다. 근데 이제 자금력이 좀 안 돼가지고 못 된 거기 때문에 한학자 총재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뭐 뇌물 다양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걸 손주한테 그냥 넘기려고 하지 않을 거다. 왜? 규모가 너무 커요. 규모가 너무 크면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저 그래서 생각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더 큰 문제는 통일교 교단 자체가 흔들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일본도 그런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법적인 처벌을 받거나 국민적인 지탄을 받는 종교 집단들 같은 경우는 생존하기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하고요. 제가 볼 땐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이고 건강한 종교 집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뭐 원래대로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교일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그 곳으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정치를 해왔다?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헌법 정면 위반 아니겠습니까? 이제라도 좀 정신 좀 차리고 이런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끊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자유이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특히 여당이었던 당에서 정교 일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런 특정 종교하고 유착되어 있는 것이 지금 한두 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원분들도 조금 이거 위험하다라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일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본은 통일교 재단 해산시켜 지금 버렸잖아요. 해산시켰죠. 예. 그럼 이것도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수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통일교 네. 재단을 해산할 수도 있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리면은 아니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어긴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 국민의힘에만 통일교가 들어가 있겠냐, 민주당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통일교 사람들이 한학자 홀리마더의 구속을 막아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 그건 아니라는 게 또 밝혀졌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홀리하신 뭐 독생연지 독방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또 구치소 밖에서 기도 소리가 들린다면서 이제 메시지를 내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뭐라고? 근데 이 구치소 밖 기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서 정성이 힘이 된다라는 근황을 최근에 정했고 구치소 앞에 매일 오후 2시부터 5시, 밤 8시부터 10시까지 식구님들의 기도 정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통일교 관계자가 이야기했는데 여기가 서울구치소거든요. 제가 서울구치소 면회 때문에 굉장히 자주 갔습니다. 여기가 실제 구치소와 그 바깥에 있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그게 크게 닿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뭐 홀리 하시니까 뭐 귀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한 일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본인이 남아있다, 내가 파워가 있다. 그걸 증빙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기도인 즉슨 이 홀리마더 이 독생녀를 풀어줘라라는 그런 압박을 여기저기다 좀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들립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뭐 로펌 이용해서 본인의 편의 봐주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참엄마라는 하시는 분이 차라리 혼거방을 가시는 게 본인의 교리를 전파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아 진짜 그러네. 예, 예. 신박하네요. 그렇죠. 거기 가시는 게 혹시 본인 교리를 전파하는 게 쉽고 그리고 제가 송영길 대표님한테 예전에 들은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그 서울구치소에 그 밤이 되면 어두우면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노래를 부른대요. 다 들린다고 하는데 당시 송 대표님이 계셨을 때 그 뭐 굉장히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예, 거기서 머물고 있었는데 김현준 씨 말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예, 예. 그분. 굳이 이름까지. 예, 예. 아니 뭐 편지까지 썼다고 뭐 다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 예. 이제 그 분이 밤에
그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막 부른대요. 밤에요? 네, 밤에. 그 밤에 그 조용한 밤에. 징계 받을 텐데. 답답해서 이렇게 부르는데 발성을 아, 시킨 게 아니고 누가? 예, 본인이 그냥 방에 누워서 원래 그런 거 징계 받아요. 근데 근데 모두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구치소에서. 음악은 뭐. 예, 목소리가 워낙 좋고 노래를 잘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팁을 딱 얻어서 이 홀리 마더께서도 그냥 누워서 본인 교리를 막 크게 이야기하셔요. 전 아 그렇게 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본인 교리 전파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그 화면 봤어요. 화면이 있더라고 찍은 게 있더라고요. 홀리마더에 아니 그 앞에 나가서 시위하는 게 보니까 시위하는 게. 이렇게 막 손 들고 이제 다 이렇게 하는데 한 200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소리 지른다고 그게 막 안에다 들리고 이럴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액션 취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번 사태로 통일교 내부도 상당히 교세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내부적으로도 창피할 거라고 봐요. 아니 이런 행동을 하는 일이 벌어지면 내가 어디 가서 통일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참어머니가 우리나라의 종교의 올바른 발전의 길을 위해서 착각한 공을 세우고 있다. 뇌물도 주고 이런 행위를 하고 네. 그래서 저는 뭐 참내원 아니 근데 잠깐만 얘기를 듣다 보니 정말 통일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 패널들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러십니까? 아니, 이제 뭐 뿌리 뽑아야죠 이런. 뿌리 뽑아야죠. 예. 말도 안 되는. 한국의 통일교는 사실 뿌리가 굉장히 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 너무 많다 그러죠. 기업들도 운영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그렇고요. 이게 한두 푼짜리가 아니기 때문에 금방 뭐 통일교가 어떻게 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교세는 굉장히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한국 사회에서 어찌 됐던 간에 뭐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거나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종교의 위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영속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통일교가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무조건 부정하거나 무조건 신의 논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건 통일교 안에서도 스스로 정화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통일교 교인들이 집단 당원 가입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당원 조사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안 했다고 막 버덕버덕 우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래야 앞으로 계속 뭔가 그 꾸준히 종교로서 사랑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실은 이 한학재 씨를 구속시킨 게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면 사실은. 직접적으로 내가 뭐 누구한테 무슨 지시 내리는 그런 녹음 같은 건 없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밑에서 일들을 다 했을 텐데 어쨌든 이 영장이 나왔다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증거들이 쌓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구속시키고 기소하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다 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봐주고 계시는데 스픽스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가 힘이 됩니다. 자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씨 정말 먹는 것만큼은 이렇게 진심인 사람이 없습니다. 다금바리 정말 맛있는 생선인데요. 어떻게 해군을 이용해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부끄럽고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뭘 진지하게 했다 그러면 먹는 거, 술안주 이런 거에만 진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술 잘 안 드시는 분들 여기 없네. 여기는 술들은 다 잘 다금바리 드시네. 못 먹어서 난리죠. 그 비싼 걸 어떻게 먹습니까? 다금바리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없다고 하는데 거의 안 잡힌다던데 다 가짜라던데. 다 가짜래요? 가짜로 공소해 준 거 아니야 혹시? 아니 잡히는 건 다 이런 데 가겠죠. 윤석열 근데 뭐 같은 작살까지 하는 집단인데 진짜 갖다 주지 않았겠어요? 어떻게 그 근데 김건희가 맛을 알까? 솔직히?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그런 거? 나 모르는데. 그거 잘 모를 텐데. 그냥 진짜라 그러면 진짜라고 제 생각하지 느낌은 않을까? 진짜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먹어봤어요? 저는 먹어봤죠. 왜냐하면은 오. 저희 처갓집이 제주도이기 때문에 네. 그 내려가서 결혼식을 해요. 따로 서울에서 한 번 하고 제주도에서 한 번 하는데 내려가서 다금바리라고 하는 걸 먹어봤는데 네. 친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한 점 맛있어? 더 먹으려고. 그 당시에. 아, 근데 그거는 한 번 정도 먹었었는데 네. 저희 북한에서 저희 장관급 회담 할 때도 제주도 내려와서 회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잠깐 다금바리가 올라온 적이 있었을 만큼 고급스러운 생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아마 윤석열도 이거 쳐드시려고 가져오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니까 야, 그래? 무조건 갖고 와. 해군 함정 다 해서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그냥 왕정 국가죠.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게 2023년 8월 초 윤석열 씨가 그 부부가 이제 저도의 별장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낼 여름휴가 때 보냈잖아요. 식사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다금바리 회를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 당시에는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민간 어선의 출입을 통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를 공수해 오기 위해서는 해군이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나온 소식은 김건희 씨의 지인인가요? 그 사람 한 명을 위해서 또 해군 함정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국가 공공자산을 아무렇게나 이용하는데 아무런 이게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김성원 전 경호처장 그 당시에 작살 낚시해가지고 또 이벤트 열어주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잘 아시는 그 주진우 기자, 네. 다른 주진우 네. 기자. 얘기에 의하면 이 다금바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던데요. 뭐 들으신 거 없으십니까? 뭐가 또 있을까요? 다금바리도 없으면. 뭐 말씀해 보세요. 인사 문제 뭐 얘기하던데 보니까요. 네? 여기에 이 다금바리만 온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또 있던데. 아, 사람이 보니까. 왔다? 네, 그런 얘기도 아, 있던데 그런 보니까요. 추정이 가능한 게 이게 뭐 시기가 묘연하긴 합니다. 이제 뭐 다금바리가 이제 군함을 이용했던 것 때문에 이게 초점이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과연 회만 왔냐는 거예요. 사람도 같이 들고 온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다금바리는 하나의 수단으로 야, 이거 다금바리 와야 되니까 그 사람이 왔어라. 그냥 핑계로 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에 대해 얘기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네. 김예성 씨죠. 그 김건희 씨의 집사라고 불려지는 김예성 씨가 제주도에 네. 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내가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동생 예성이도 이 군함에서 열리는 파티 함께 즐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겠네. 누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좋은 거 구경하고 군함도 타고 뭐 그 작살로 잡은 회도 먹어보고 뭐 그 불꽃놀이도 보고 하고 싶겠죠. 근데 그때 보니까 당시에는 그 윤석열 씨 장모인 최은순 씨 그 예금 그 잔액 위조 때문에 네, 장부증명서 장부증명. 위조 때문에 네. 서로 사이가 안 좋을 때 아니었어요? 그것까지는 시기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럼 더 오히려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약점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네, 제가 우선 의심했던 다금바리를 거랑은 핑계로. 비슷한 얘기를 하셔서 어. 그럴듯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게 뭐냐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있으니 다금바리가 생각났겠지. 누군가가 얘기했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람까지 같이 움직였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금바리를 제주에서 김해공항으로 공수를 해. 네. 김해공항에서 공수한 걸 받아가지고 항우 간 다음에 거기서 해군 함정이든 배를 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도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금바리만 이동했을까? 사람이 뭐 거기 사람이 기왕 가는 김에 사람까지 같이 지인을 태워서 갔든 태웠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뭐 먹는 거 좋아하고 뭐 폭탄주 좋아해도 혼자 먹진 않아요, 그 사람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먹는 걸 좋아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근데 아무리 자기가 술을 좋아한다 그래도 저도 갔다 그래가지고 다금바리가 생각나? 저도 가면은 우리 가까운데 거제도에서 잡는 생선이 더 생각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훨씬 그러니까 좀 신선하죠. 의심하는 건 누군가가 제주에 있는 사람이든 누군가 다금바리를 뭔가가 얘기하는 누군가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얘기했으니까 야 그거 좀 갖고 와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봐요. 사실은 이게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어찌 보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게 제보를 받아서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누가 제보를 했다. 네, 그 제보가 경호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겠죠. 경호하는 그렇겠죠. 사람, 당연히. 기사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했지만 네, 그 사람이 그 바로 자리에 그 경호처에 동석했든 있던- 아니면 그 네. 과정을 잘 아는 누군가가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한 거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 명태균 씨도 그 경호처에 막 사람 꽂아놓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그 상식적으로 갑자기 다금바리라고 하는 생선 하나만 툭 튀어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누가 얘기할 때 야 윤석열은 다금바리도 제주에서 갖다 먹더라? 이게 무슨 기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니 해군 함정을 이용했으니까 그게 기사가 되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해군 함정 때문에 그럴까요? 제가 볼 때? 전 다른 뭔가 있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왔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를 들면 누군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지나가다 농담처럼 얘기했을까요? 조사 과정에서 뭐 아니면 기사 취재 과정에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인사를 뭐 원하는 누군가가 다금바리 들고 가서 바치면서 나에게 뭘 주세요 이랬을 것이다.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런 걸 오버를 했든 뭐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예전에 검찰 그를 잘 아는 누군가 얘기를 해주는데 네. 그 예전에 이제 그 서울에서 또 검사들이 이제 지방 지청이나 이런 데 내려가잖아요. 그럼 영감님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내려오면 지청에서 뭘 또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여기 가면 뭐가 좋아, 뭐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강에 놀러 가는데 처녀 데리고 가듯이 그렇게 가는데 거기 동네에 뭐 쏘가리나 아니면 메기 이런 게 많이 사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고기를 딱 잡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딱 회쳐서 드려야 되는 거야. 해주는 거, 그치? 근데 고기가 잘 안 잡혀 요즘에. 응.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갖다 넣어놔야지. 위에서 네. 잠수부들이 밑에 물에 들어가 있고 영감님들이 보는 앞에서 잠수부들이 물고기 잡는 척하고 위에 저 상류에서 막 푼다는 거예요, 고기를. 그렇게까지? 가가지고 작살로 막 착 잡아가지고 풀어놓은 고기 잡아가지고 착 영감님 이러고 보여주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잠수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회를 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진짜. 그런 이벤트나 쇼를 한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볼 때 윤석열도 그런 대접을 받았을 한 검사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그 중간에 그걸 오버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얘기는. 누가 생각이 나네. 오버한 누가. 어? 누가. 그럼 이벤트가. 그게 다금발일 수도 그게 있는 김성훈 거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김성훈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가 피 뺀 생선 참 맛있어 그랬더니 작살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가두리처럼 해놓고 작살로 잡아가지고 피 빼는 거 보여줬다는 거 아니에요? 좀 딱 그런 거라고 똑같은 거예요. 김성훈이라면 김성훈이 김건희 씨에게 보여준 여러 가지 이벤트를 본다면 다금바리 김건희 씨가 만약 얘기했다 하면 김성훈 씨는 인공 부활라도 시켜가지고 만들어서 왔을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 정도의 오늘 사람입니다. 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진짜 특이하고 신박한 생각을 많이 하네요. 인공 부화요? 그 정도로 이제 김건희 씨에겐 정성이었다. 그럴 수 있겠다. 예, 예.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 사실은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 내란 재판이 아니죠. 이렇게 그 공직방 특수공직방 방해 이 백대현 부장 재판부에 사실은 이제 나왔습니다. 4명이 증언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윤석열 씨가 비하폰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사실 나왔고 총으로 한번 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김건희 막 윤석열 이런 사람 총 얘기 사실 여러 번 나왔는데 정말로 윤석열 씨가 총으로 쓰면 되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사실은. 이 보도는 계속해서 나왔었고 네. 경호처 내부에서도 이미 뭐 공공연하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놀라운 발상이긴 한데 김건희 씨도 경호처 누군가에게도 총이 있는데 왜 못 쏴냐 이런 얘기 하면서 내가 총 있으면은 이재명도 죽이고 나도 확 죽어버리고 싶다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소시오패스, 더 나아가 저는 사이코패스 성향도 있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씨는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공수처에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얘기는 누가 했느냐? 김대경 전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오늘 백대현 재판부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사실 특별검사 조은석 팀에서 지난 7월에 추가로 윤석열 씨에 대해서 기소한 내용이었는데 김 전 본부장이 뭐라고 얘기했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월 3일자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윤석열이 경호처 간부랑 오찬하면서 총으로 쏴버리면 안 되냐라고 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건너서 들었는데 정확히 모르겠다 이렇게 처음에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특검팀이 아니 건너서는 어떻게 들은 겁니까? 라고 말했더니 제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특검이 1월 3일 이후에 이광우 당시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면서 38 권총을 구해달라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아까는 잘 모른다고 하더니 그러면서 하지만 그것은 이광우 본부장의 단독 요청은 아니었고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같이 요청한 겁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와, 이거는 이래서 윤석열이 재판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얘기하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보는 앞에서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했다고 하면은 그것 자체가 되게 우스운 꼴이 되니까 결국은 재판을 피하는 거.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려고 안 나오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생각하고요. 그랬죠. 그 재판부에서 물어봤잖아요. 당신은 왜 재판이 안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나와 있으면은 사람들이 증언하는데 불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겁니다. 솔직하게 나에 대해서 다 폭로하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런가 그렇게 했는지는 봐요. 모르겠는데 네. 근데 저는 이걸 쭉 보면서 이게 뭐 대체적으로 다 나온 얘기니까요. 근데 좀 섬뜩거리는 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면 무슨 짓을 할 수 있구나. 진짜 맘먹으면 뭐 어떤 일들도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런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대통령이 누가 이런 짓을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미치광이가 생기면은 미치광이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물론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에 시달리는 망상을 하고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뽑으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한다면 윤석열 같이 계엄도 선포하고 한다 그래도
거기에 중요임무 종사자 지금 나온 인간들 봐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니까요. 네. 그 실행에 옮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몸소 자기들이. 그렇죠. 그리고 다 거짓말을 했잖아요. 하다못해 총리라는 자도 거짓말했다는 게 다 들통이 나고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자기가 대통령임 내 권한까지 행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걸 다 보여준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란 재판을 그냥 단순한 내란 재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확실하게 징벌을 해야 되고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고 국민들이 다 봐야 된다. 그 싹이 절대 다시 또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를 이런 사실들이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월요일 날 윤석열 씨 또 내란 재판이 있습니다. 그 재판에서는 중계를 한다고 하는데 그 재판부의 재판 진행하는 방식이 너무 이 무겁고 엄중한 재판을 조금 희화화하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패널들이 얘기하고 있는 혹은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고 있는 정말 엄중하게 엄벌에 쳐야 된다 이 말을 조금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자들이. 예. 예, 뭐 말씀하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판결의 주체인 법관들이 이 내용들을 들었고 들은 내용들뿐만 아니라 언론에 기사화돼 있고, 그러니까 국민이 알 권리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내용들을 알아서 내란의 속살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안다고 생각합니다만 매우 피상적으로 아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제가 총 기종을 모르겠는데 뭐 1분에 수십 발이 날아가는 총기를 구입하려고 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은 이 내란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인명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국민이 막지 못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내란 과정에서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그 무고한 죽음을 국민들이 막아냈는데 어떤 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일을 벌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을 국민들이 알았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의 공감대 또 그런 것들의 경험치들이 앞으로의 내란을 막아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그 과정들을 가고 있고 지경 같은 자들이 그걸 계속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여론과 민심의 압력 때문에 뚫어져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내란은 완벽하게 진압되지 않았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치열한 눈으로 쳐다보고 정당 또는 사법부 그 어느 순간부터 사법부가 예외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데 예외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래서 그런 어떤 준엄한 국민적 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이 앞으로도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경호처에서는 윤석열에게 건의를 하려고 했답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총 한 번만 쓰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총 쏘기를 강권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해야 되고 이 말을 어디서 들었냐라고 말했더니 그때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인사가 아니라 특별위원회 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2월달에 있었는데 그때 증인으로 출석했었을 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말을 한 내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그럼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포탄을 쏘라고 했다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마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또 그래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뭐 공포탄은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애들러서 말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었다는 게 너무 부끄럽고 정말 상상도 되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상상은 더 네. 전으로 넘어가면 네. 드론을 띄우잖아요. 드론을 띄우는 우리나라에 전쟁하라고. 이건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총탄이 오가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요. 네. 국지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예를 들면 큰 어떤 무기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기획한 자가 뭐 그 총, 칼 이런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었겠죠. 그 인간이. 아휴, 영연백도 샀는데요. 뭐 영연백까지. 네. 왜 아니, 그러세요? 네. 아니, 뭐 아까 김민아 의원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없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저희가 얘기했는데 윤석열이라는 자도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남은 죽어도 어떻게든 상관없고 나 하나 살면 된다고 하는 이건 그냥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앉아서 세상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망상에 시달렸다고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을지 막 끔찍할 지경이에요, 정말. 정말로 무서운 세상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잘 막아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14일에 영장 실질 신사가 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됐냐 안 발부됐냐에 따라서 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라든가 전 민정수석이었던 김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럴 것 같습니다. 발부가 안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발부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맞는데 그죠? 보세요.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가 사실 다 똑같아요. 근데 맞아요. 한 명은 지금 구속이 돼 있고 한 명은 기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검사 출신이어서 특검에서는 이 사람을 영장 청구하는 것도 사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검사 출신이어서요? 이상민은 판사니까 그냥 신청하고 편하게? 네. 뭐 그런 것도 다 있어. 그냥 그런 것들이었어요. 아니 어쨌든 근데 지금 현재 사법 연성 검사- 기수도 얘기 나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검사 나오는 출신 것 중에 같아요. 나온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특검이 엄청 열심히 한 거라니까요. 아, 그럼 가서 만약에 박성재가 네. 내가 다른 건 다 안 했는데 요거는 내가 조금은 좀 뭔가 좀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기각시킵니까? 법원에서? 저한테 물어보지 이게 마세요. 박성재 전략은 그건 거예요. 끝날 때가 됐지만 박성재 전략은 그건 거예요. 대통령 나 계엄 반대했고 말리려고 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 그건 내 권한이 아니야. 대통령이 선포를 했는데 내가 막 국민 걱정이 되는 거야. 막 이제 소요 사태가 일어나면은 막 지금 수용 시설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중심에서 구치소 수용 시설도 확인하고. 또 대한민국을 막 빠져나가려고 하는 인간들이 막 생기니까 출국 금지침도 제기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막 구치소에 자리 있나 없나 그거 확인하려고 육급 네. 신고 공무원들 다 불러드리고 그리고 막 전화하고 합수부 막 엄청 하는데 하겠고. 막 가가지고 중앙선관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네. 야 대한민국에 검사가 가가지고 불법 행위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야. 실국장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나 몰랐다 그랬는데 막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막 종이가 나오고 막 받아서 적고 CCTV 보니까 아니 말릴 수 없는 미치광이 대통령 때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걸 되는지. 대비하면 좋을까 썼다. 이걸 고민하시면서 메모를 하셨겠죠. 그걸 가지고 영장 심사 때 네. 우리 총명하신 판사님들 앞에서 영장이 기각되어야 할 사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설명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는 거 보면은요. 네. 우리 총명하신 판사님들께서 사법부 독립적인 사법부에서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용기 네. 있는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현장에서 윤석열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막았어야 되는 거죠. 뭐 개소리를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기코 비아냥이 왜 나오는지 사법부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한덕수라는 사람을 구속영장 기각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 의도가 뻔히 보이잖아요. 국민들도 아는 거를 판사가 몰라요. 판사는 누가 어디 논술 시험으로 판사가 판결하라고 시켰어? 누가 논술을 하랬어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판단하라고 있는 건데 가가지고 논리적 정합성을 따져가면서 한덕수는 구속영장을 이거 받아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국민들이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추경호랑 7분 동안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덕수가. 아니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그때 진짜 다들 바빴어요. 엄청나게 복잡하게 바빴어요. 바빴고 사실 그 계엄 선포가 우리 국민들은 너무 충격적이고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무서웠잖아 우리는. 근데 여기 있는 그 주요 임무 종사자 혐의로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탁탁탁 본연의 업무를 옛날 평소에 일을 그렇게 안 했던 사람이 그 계엄날 일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는데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해서 기각하신 걸로. 네, 참 진짜 네, 너무 사실은 원래 씁쓸합니다. 그런 이런 걸로 사람들이 기각하진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않지만. 잘했다고 자기가 스스로 자부하고 살지 않겠어요? 그래도 하버드 나왔다고. 그레듀에이트 하버드. 네,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최저가 최적의 상품으로 안내해드리는 스픽스가 추천하는 자동차 쑥 운전 들어오시는군요. 보험입니다. 이게 또 이렇게 스팟 광고라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도 비교가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지금 가입한 회사가 제일 저렴한지 최적인지 자동차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자동차 보험이랑 운전자 보험도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나는 가입했으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본인이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된 보험인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수록 강화되고 매번 바뀌는 이 제도와 법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지 됩니다. 여러분의 운전자 보험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운전자 보험 있는 분도 혹은 없는 분도 한번 연락하셔가지고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31개 손해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안내해드립니다. 더 착한 자동차 비교 견적 스픽스 운전자 플랜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1644-1226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1644-1226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통령, 오늘 보니까 시사인에서 대통령 신뢰할 만한 대통령 이제 물어봤더니 노무현 전 대통령 엄청나게 높게 나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2.5% 지지하는 것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이 윤석열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훌륭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뮤지컬이 나왔습니다. 김대중 나의 대통령인데요. 2025년 10월 26일까지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합니다. 스픽스 공동구매 특별 할인 링크 더보기 고정 댓글란에 들어가 보면 있는데요. 클릭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증번호 2025 입력하시면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한데요. 할인 적용 기간은 전 기간 전 회차입니다. VIP석은 6만 원, 즉 11만 원짜리인데 6만 원으로 거의 반값에 할인하고 있고요. R석은 8만 8천 원짜리가 5만 원, S석은 6만 6천 원짜리가 4만 원에 여러분들께 제공됩니다. 링크 접속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하시고 날짜 선택하시고 좌석을 선택하신 다음에 결제하시면 예매가 완료되고요. 티켓 수령은 공연 당일 공연장 매표소에서 예매자의 성함과 전화번호 확인한 후에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역전의 용사들 생방송 시간이 저녁 6시로 변경됩니다. 저녁 6시에 평일 월금으로 시간을 옮겨서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할 예정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말로 저희 방송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기 말씀하셔야죠. 겸공, 외불, 역전. 오전에는 경공, 오후에는 매불, 저녁 퇴근 시간에는 저희 역전의 용사들. 네, 다 필요 없습니다. 역전의 용사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 왜 다른 프로를 얘기해요? 왜 자꾸 왜 그러시는 겁니까? 네, 자 월요일 오후 6시에 만나겠습니다. 네, 뭘 해도 요거 얻어먹는 김종욱 박사도 월요일 날 반드시 방송에 출연해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네, 다음 주부터 퇴근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태영님 감사합니다. 여생아님 재판은 상식에 따라 결정하고 그 근거로 법 규정을 찾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김말령님께서 계속해서 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물르게 하느냐 실망이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금 3개월째 열심히 일하고 계시니까 너무 실망 빨리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키고 응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월 13일 월요일부터 역전 용사들 생방송 시간이 6시로 변경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우리 패널 분들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호흡할 예정이니까 반드시 저희 구독자 그리고 동시 접속자 수를 좀 늘리는 방안을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